키워드가 중대산업사고라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중대산업사고가 안 나왔다? 그러면 조금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이번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이 고용노동부 고시인데 이게 지금 개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많이 개정이 되진 않았어요. 굉장히 이제 조금만 개정이 됐는데 이 고시 자체가 사실 뭐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고시거든요. 아마 이제 디테일하게 나오면 득점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은데 대신 이제 우리가 이제 PSM 같은 경우에는 필수 주제잖아요. 그래서 PSM에 아는 내용을 좀 어느 정도 녹여내면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PSM을 만약에 경험을 해 보셨던 분이면 이 고시를 일단은 들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고시 내용을 디테일하게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PSM 내용도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제가 앞으로 소개를 해 드릴 건데 기본적인 내용만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좀 선택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조건 뭐 시험에 100% 나온다 이거는 아닌데 이게 기존의 이제 데이터들을 봤을 때는 변경이 됐던 고시라든지 뭐 코시아 같은 경우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일단은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유튜브를 좀 찍게 됐고요. 이 고시 자체에서 수정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사실 이 두 개는 뭐 당연한 내용이에요. 사실 예전 이제 위해관리계획서에서 이제 바뀌었죠.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좀 명칭이 바뀐 거랑 성상, 그러니까 어렵거나 모호한 법령 용어를 좀 쉽게 이렇게 좀 작성이 된 거. 이 두 개는 사실 뭐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보실 필요는 없고, 대신 이 주요 내용 1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단일 설비가 전격 용량 3천이 넘어가면 이제 똑같은 설비를 구매해가지고 반입할 때마다 보고서를 제출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를 좀 풀어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정된 내용이 많지는 않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이 고시 그러니까 PSM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빠르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런 영상을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히 이제 화공안전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정안전 보고서 뭐 PSM 이게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거의 매회 출제가 되는 수준으로 출제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사실 PSM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P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소한의 내용, 그러니까 대신 이제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먼저 공유를 드리고 이번에 바뀐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사실 이제 산업안전지도사 화공안전이라든지 화공안전기술사는 당연하고 이 정도는 가져가셔야 되지 않나. PSM을 안 하셨더라도. 그리고 이제 PSM을 하신 분들은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PSM 같은 경우에 공정안전보고서 목적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키워드가 중대산업사고라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중대산업사고가 안 나왔다? 그러면 조금 답안이 점수를 잘 받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성을 한다. 이 중대산업사고라는 것에 대한 규정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PSM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안전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만 꼽으면 중대산업사고거든요. 이 중대산업사고가 뭐냐? 그러면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에, 이게 중요한데 이제 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이 법에서는 뭐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냐면 7개 업종이 있어요. PSM 공정안전보고서에 이제 제출 대상 7개 업종에 플러스, 그러니까 7개 업종은 이제 7개 업종에서 사용하는 이제 모든 설비,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플러스 이제 51종의 유해 위험 물질이거든요. 유해 위험 물질을 이제 규정량 이상 취급했을 때 이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대산업사고가 뭐냐면 그런 이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에 그 설비로부터 누출, 화재, 폭발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사업장 인근 지역의 피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을 공정안전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중대산업사고고요. 이 중대산업사고를 정확하게 정의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정안전보고서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저 같으면
개요로 무조건 작성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딱 만약에 공정안전보고서의 목적, 뭐 공정안전보고서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공정안전보고서 관련된 뭐 산업안전 지도사라면 논술형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황원전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교시에서 4교시 같은 경우에 나올 경우에는 이 부분을 무조건 짚고 넘어가시는 것을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이게 전부라고 봐도 됩니다. 중대산업사고를 어쨌든 예방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거고 그 중대산업사고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에 그 설비로부터 누추화재 폭발이 나서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 사고라든지 사업장 인근 지역의 피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성을 한다. 이 내용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대산업사고 등의 이제 판단 기준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 규정에 의거한 이제 중대산업사고 등의 판단 기준인데 이 부분도 좀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알려드릴게요. 결과적으로 이제 중대산업사고 등 판단 기준,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거든요. 중대산업사고, 중대한 결함, 그리고 그 밖의 화학사고가 나누는데 이 세 개를 나누는 기준이 대상 설비, 대상 물질, 사고 유형, 피해 정도고요. 이 네 가지가 다 해당이 되면 중대산업사고고 그 중에 피해 정도만 빠지고 이제 대상 설비, 대상 물질, 사고 유형이 해당이 되면 중대한 결함, 그리고 이제 중대한 결함이라든지 중대한 산업사고가 아닌 거는 그 밖의 화학사고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상 설비, 대상 물질, 사고 유형, 피해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도 아셔야 되는데 사실 대상 설비하고 대상 물질은 거의 유사하게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쓰시냐면은 이제 뒤에서 또 나올 건데 원유 정제 처리업 등 7개 업종 사업장의 설비면 대상 설비고 이제 대상 물질은 7개 업종의 사업장에서 쓰는 물질은 대상 물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규정량 적용 사업장 이제 51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사용하는 설비를 이제 대상 설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상 물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원유 처리업 등 7개 업종 사업장의 이제 위험 물질, 대상 물질이고요. 그리고 규정량 적용 사업장의 유해 위험 물질. 포스겐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대표적으로 외워놨거든요. 포스겐 500kg 이상인 경우에는 뭐 이제 그 대상이 되고 뭐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까지 하나 외워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 유형은 아까 보셨던 화재 폭발 누출 사고고요. 피해 정도는 이게 이번에 좀 업데이트된 부분인데 아까 근로자하고 그 외부 인근 지역 주민 이렇게 나눠졌었잖아요. 그래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한 명 이상 사망이 되든지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일 경우에는 이 피해 정도가 돼서 중대산업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그냥 부상이었는데 이게 이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으로 올해 4월 말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인근 지역 주민으로 이제 피해가 사업장을 넘어서 인근 지역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 역시 이제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해당 내용은 제 서브노트 493쪽에서 497쪽을 참고해서 작성을 했고 그거를 이제 제가 그냥 손으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거든요.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 대해서 써라. 이게 사실 시행령 43조를 그대로 이렇게 문제로 낸 거고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에 규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는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7가지 업종에서 사용하는 설비 이런 식으로 그리고 51종 유해 위험 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 대상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라고 쓰면 되고 아니면 이제 설비를 물어보면 설비라고 쓰시면 됩니다. 7가지 업종은 이거 제가 되게 이렇게 좀 축약한 건데 이게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게 제 서브노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보시면 되고 이 피해 정도가 업데이트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부상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부상한 경우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그건 좀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좀 돼 있는 거를 그냥 엑기스만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만약 여유가 되시면 이렇게 외우시면 좋은데 저는 이렇게 사실 죽어도 못 외울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부분 감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질소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종, 질소제 비료 제조 이렇게는 안 외웠고 그냥 질소제 비료 제조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왜냐면은 기술사도 마찬가지고 지도사도 마찬가지인데 내용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사실 방대하고 스피드 퀴즈처럼 바로바로 이게 생각이 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축약을 해서 많이 외우는 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아마 조금의 감점은 있을 수도 있어요. 출제자에 따라서. 만약에 이걸 못 외우면은 그 감점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축약을 해서 외우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웬만하면 안 보거든요. 웬만하면 사실 외우려고 하지도 않고, 예를 들면 여기 뭐 단순 혼합 또는 배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전 이런 거 웬만하면 안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지 않고 특이하다 이런 거 아닌 이상 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이제 사람마다 좀 생각하시는 게 다르니까 그런 의견도 있다 이렇게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외우시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려요. 안 그러면 이거 외울 수가 없고.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은 크게 이제 두 가지, 7가지 업종에 해당되던지 아니면 이제 51종. 51종은 뭐냐면 이렇게 51종 있거든요. 이 51종을 외울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포스겐, 뭐 이렇게 포스겐이랑 제가 저 시험 봤을 때는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이 정도는 좀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한두 개 정도 이제 본인 이제 현장이 있으시면 그 현장에서 실제로 쓰셨던 것들을 좀 암기해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뭐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렇게 답안을 좀 풍부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킬로그램까지 쓰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사실 이번에 고시에서 좀 많이, 그러니까 고시에서 이제 주요 업데이트 된 부분인데, 이게 근데 제가 일부러 좀 싫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싫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시행령 40, 제가 이따 뒤에서 이제 원문을 보여드릴 건데, 시행령 43조가 제출 대상에 대한 거고요. 45조가 그냥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에 대한 건데, 제출을 어떤 상황일 때 제출해야 되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작성이 돼 있거든요. 그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부분은 제가 서브노트에서 일부러 사실 좀 정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게 45조예요. 45조의 주된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고시가 이거를 타겟팅해서 좀 바뀐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제출 대상이라든지 제출하는 거를 써라 할 때는 이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이 부분도 조금 작성을 해주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제출 대상은 아까의 그 사업장이 맞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실제 그러면은 예를 들면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어떨 때 제출을 해야 되냐는 건데, 어떨 때냐면 설치 이전을 한다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요 구조 부분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이제 이 고시 내용이고, 이 단부터 이 부분이 좀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완화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완화가 됐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실정에 맞게 좀 제대로 좀 수정이 잘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요 구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따 뒤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반응기 교체하거나 뭐 추가 설치하는 경우, 혹은 이제 반응기 용량 늘리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산 설비 및 부대 설비가 교체 추가돼서 늘어나게 되는 경우, 전기 정형 용량 총합이 300kW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으로 봤는데, 이번에 이제 단서 조항이 생긴 거죠. 심사 완료된 설비와 같은 제조사 같은 모델로서 같은 종류 이내의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이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플레어 스택을 설치 혹은 변경하는 경우도 이 주요 구조 부분에 해당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딱 이것만 타겟해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PS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에는 뭐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제출을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주요 구조 부분은 뭐냐? 이렇게 타겟팅해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학안전기술사 1교시 아니면은 뭐 산업안전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으로 아마 물어보지 않을까. 만약에 이걸 물어본다면 뭐 이거에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어본다면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가져가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원래는 사실 전 이것까지 외우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고시가 뭔가 그 업데이트가 됐고, 그 내용이 사실 이 내용이 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다기 때문에 이거는 출제자가 출제를 타겟팅 해가지고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45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1번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 2번, 3번은 뭐 예를 들면 뭐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가 이제 공정안전보고서를 어느 정도 서치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에 4번을 제출하면 이제 가름이 된다. 뭐 비슷한 걸로 이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가 됐으면 공정안전보고서를 또 똑같은 거를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만약에 출제가 되면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가져가시는 것을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3조랑 45조 원본은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대상, 그러니까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이 첫 번째로 좀 중요하다고 보면 두 번째로 좀 중요한 부분은 공정안전보고서가 그러면 뭘 포함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뭘 포함하냐면 크게 보면은 공정안전 자료, 위험성 평가, 안전운전 계획, 비상조치 계획, 이 크게 이제 네 가지 큰 축이 있고, 그리고 세부 항목이 또 이만큼 있어요. 뭐 공정안전 자료는 7개, 공정위험성 평가는 4개, 안전운전 계획은 9개, 비상조치 계획은 6개. 이거를 풀로 외우는 거를 사실 추천을 드리거든요. 풀로 외우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이거를 풀로 외우기가 좀 어렵다. 만약에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쓸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뒤에서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면 이 안전운전 계획 9가지는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 PSM의 뭐 12대 요소를 물어볼 수도 있고 PSM의 12대 실천 과제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12대 요소랑 12대 실천 과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공정안전 자료, 그리고 공정위험성 평가서, 그리고 이제 안전운전 계획의 9가지죠. 그러니까 9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조치 계획, 제가 파란색으로 써놓은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12개 요소, 그리고 12대 실천 과제는 그 요소를 어떤 식으로 할지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운전 계획의 9가지는 좀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공정 안전 자료에 뭐 세부 내용 7개, 뭐 비상조치 계획 6개, 이거까지 가져가시면 물론 좋고 저는 가져갔고요. 이 부분까지는. 근데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은 안전운전 계획 9가지는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12대 요소라든지 12대 실천 과제가 만약에 나오면 12대 실천 과제는 사실 안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뭐 12대 요소가 나오면 그 부분도 쓸 수 있어요. 안전운전 계획에 뭐 안전운전 지침서, 설비 점검 및 유지 계획, 안전작업 허가 퍼밋이죠. 그리고 도구업체 안전관리 계획, 근로자 교육 계획, 가동전 점검 지침, 변경 요소 관리 계획,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황원전 기술산 이거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자체 감사 계획, 공정사고 조사 계획, 이 부분은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더 여유가 있으면 세부 항목들도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 좀 암기를 해 두시면 이 PSM 관련된 다른 문제를 작성을 할 때도 사실 도움이 좀 많이 돼서 웬만하면은 가져가시는 것을 좀 추천은 드려요, 사실. 근데 이게 암기하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뭐 강요를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 크게 4가지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이거는 뭐 당연히 아실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부 내용 중에는 안전운전 계획을 먼저 가져가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공정안전 자료, 위험성 평가서, 비상조치 계획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위험성 평가가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이 공정위험성 평가 이건 4가지밖에 안 되고 좀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공정안전보고서 포함 내용, 세부 내용은 여기에 좀 작성을 했고, 제가 이 PDF는 그 황원전 기술사랑 지도사 밴드에 각각 다 올려놨거든요. 근데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이거를 좀 다 보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PSM을 하셨던 분은 가져가시고, 안 하셨던 분들은 이제 좀 중요한 내용만이라도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정안전보고서가 이제 제출이 되고 나면 심사를 하거든요. 30일에 심사를 하고, 그러니까 보고서랑 현장이랑 맞는지 이제 확인을 해요. 그거를 이제 확인이라고 하고요. 이제 확인하고 나서 이제 이행 상태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행 상태 평가도 뭐 신규 평가, 정기 평가, 재평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 이 부분도 한번 좀 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게 막 규칙이랑 고시랑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를 조금 정리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물어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긴 한데, 사실 저는 여기까지는 딱 가져갔어요. 딱 제가 가져간 건 여기 이렇게까지 정리한 부분까지는 PSM을 가져갔고,
그 외의 부분은 사실 가져가진 않았고, 만약에 그 외의 부분이 나오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최대한 조합을 해서 쓰려고 계획을 하고 갔습니다. 처음 봤을 때 아마 PSM 나왔던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아마 잘 쓰지는 못했을 거예요. 제가 PSM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확실하게 들고 가자라고 해가지고 황원역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산업안전지도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뭐 경험이 없으시면 여기까지만 들고 가셔도 사실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PSM 경험 있으시고 진짜 해보셨던 분들은 어차피 업무에도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좀 추가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이게 원문이거든요. 제가 원문을 갖고 왔는데 이게 화공안전기술사도 마찬가지고 산업안전지도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실 법에서 출제가 많이 되냐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조문 제목, 예를 들면 제4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게 문제로 나오고 이 조문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게 답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45조를 그 서브노트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안 넣었는데, 왜냐면은 43조의 내용만 써도 45조가 반 정도가 커버가 되는 수준이에요. 예를 들면은 43조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43조에서 규정을 한 게 대통령으로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규정을 하거든요. 이 대통령으로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요 아까 7가지 업종 있잖아요. 이 7가지 업종에서 사용하는 뭐 모든 공정 설비 플러스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하는 설비,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쓰셔도 어느 정도 점수는 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쓸 거면 만약에 뭐 그렇게 문제를 내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바뀌었죠. 이제 고시가 직접적으로 바뀌었으니까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하면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도 정의를 일단 먼저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되고, 그 설비가 설치되거나 이전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 내야 된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지? 디테일한 제출해야 되는 디테일한 케이스를 조금 설명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사실 가져가야 되죠. 왜냐면 이 주요 구조 부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45조까지 가져가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43조를 가지고 계시면 45조는 사실 어렵진 않죠. 왜냐면은 43조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규정이 되고, 45조 같은 경우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한다든지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 제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사실 나오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근데 이제 예상은 항상 엎으니까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 이제 뭐 원자력 설비, 군사 시설, 도매 시설, 운송 시설 뭐 이런 거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모르니까 뭐 원자력, 군사 이런 거는 대부분 예외로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뭐 8개를 뭐 딸딸 외우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쓰실 수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봤던 거고, 이제 이게 고시가 변경된 건데 이 제가 초록색으로 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그러니까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 부분의 3가지가 이렇다. 아까 제가 그 중요하다고 정리한 부분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져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이거 고시 만약에 실제 디테일하게 좀 보시면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이 고시 자체에서 만약에 타겟팅해서 문제 내면 아마 맞추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가져가는 거는 저는 사실 좀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좀 공유를 드리면, 근데 이런 거는 좀 쉽잖아요. 예를 들면 심사 결과 구분해가지고 적정, 조건 부적정, 부적정, 이거는 사실 쉬웠고 이것 비슷한 문제 한번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 재심사 신청을 하면은 15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것도 바뀐 내용이긴 한데 이거까지 이렇게 타겟팅해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15일 내로 이제 공단에서 이렇게 심사를 완료하고 사업주한테 결과를 통지해야 된다. 이건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확인할 때도 똑같이 이제 뭐 적합, 부적합, 조건부, 적합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고시가 크게
앞에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정의에 대한 내용이 있고 고시가 보고서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랑 이 작성한 걸 어떻게 평가하는지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읽어보시면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공정안전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된다. 위험성 평가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쭉 한번 그러니까 황원전 기술, 그러니까 지금 산업안전 지도사 하시는 분들은 이게 만약 여유가 안 되시면 이거를 다 읽어보시지는 못할 것 같고 황원전 기술사는 그래도 한 80여 일 넘게 남았으니까 이걸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만약에 딸딸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게 사실 공정안전 자료 똑같이 그 아까 세부 항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쓸 거냐는 거거든요. 만약에 정 모르면은 그냥 세부 항목을 쓴 다음에 그냥 로지컬하게 뭐 한두 줄만 쓰셔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만점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부분 점수는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뭐 공정안전 보고서는 어떻게 쓰고 뭐 이런 내용 나오면 사실 쓰기 쉽지 않죠.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리고 공정 도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한 반이고 이거는 실제 나왔던 거네요. 120회에서 아마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거는 한번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기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에 공정 위험성 평가 기법을 크게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좀 복잡한 뭐 반응하는 거, 제조 공정 반응, 분리하는 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런 거의 단위 공정은 조금 더 상위 개념의 뭐 CCA라든지 FTA라든지 ETA 이런 걸 수행을 해야 되고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노란색으로 하는 건 공통적으로 아무거나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노란색으로 한 거를 외워두시고 해잡은 아무데나 해도 되니까 그냥 다 박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KPSR이랑 해잡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시스템이 고도화됐던 뭐 아니면 조금 상대적으로 유틸리티라든지 뭐 저장 탱크 설비는 조금 더 이제 티피컬 하잖아요. 이 반응이라든지 분리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간단한 단위 공정은 조금 뭐 더 이제 간편한 체크리스트라든지 작업자 실수 분석이라든지 와리프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할 수가 있고 그 중에 이제 반응이라든지 분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위 ETA, CCA, 뭐 FTA, 로파 이런 거를 한다. 이건 한번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외울 필요도 없고 조금 그러니까 좀 로지컬 하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기도 쉽고 이 부분은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좀 익숙하신 분들은요. 저는 제가 공부할 때 사실 이거 가져가진 않았어요. 가져가진 않았는데 이거 보다 보니까 이거는 좀 가져갈만 하겠는데 싶어가지고 좀 추천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사실 이거를 딸딸 외우는 거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못하는 거를 이제 수험생분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심사 기준도 이거를 만약에 이게 나오면 사실 어느 정도 부분 점수만 맞던지 포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심사 기준도 이거는 뭐 암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심사 기준도 보고 싶으시면은 공정 위험성 평가서 이 정도 위험성 평가 요즘에 위험성 평가가 다시 핫하니까 위험성 평가랑 아까 변경 MOC 관련된 거 몇 조였죠? 변경 요소 관리 이 부분만 조금 한번 읽어보시고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런 거 만약에 만약에 변경 요소 관리를 가져가신다 그러면은 이 가나다 라마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뭐 한 두세 개 정도만 가져가시지 이걸 전부 다 딸딸 외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못 외워요, 암기를. 그래서 큰 거는 무조건 이제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1, 2, 3, 4, 5, 6 이거를 공부하셔야지 이 가나다라 마바는 가능한 수준까지만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거는 가져가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PSM 익숙하신 분들이라든지 이거 내가 좀 다른 수험생들이랑 차별점을 가져야겠다. 내가 좀 이제 PSM은 내가 이제 공격수다. 여기서 점수를 많이 획득해가지고 합격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니어가지고 고시 중에서도 이게 딱 모르겠어요. 저는 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고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까 제가 이렇게 수기로 오늘 쓴 거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실제로 제가 그냥 자필로 쓴 거예요. 오늘 쓴 거예요. 오늘 제가 공부를 할 때 쓴 게 아니라 제 서브 노트 보고 제가 오늘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사실 가져갔지 이걸 디테일하게 다 가져가진 않았는데 어쨌든 고시가 업데이트돼서 출제자들도 한번 좀 이렇게 훑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이런 거를 계속 공유를 하니까 좀 이 공유하는 마음도 사실 좋지는 않아요. 저는 어쨌든 뭔가 그래도 이제 수험생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가져가는 건데 뭔가 범위를 더 늘려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 어쨌든 PSM 관련해가지고 좀 익숙하신 분들은 한번 좀 보시고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PSM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반에 정리한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은 그래도 좀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